밖에 육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노후 준비하기 바쁜데 다른 걸로 바쁜 50대 엄마입니다. 1년 전에요. 34살 우리 아들이 갑자기 손자를 데리고 절 찾아왔습니다. 엄마, 내 이혼했다. 우리 같이 살자.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온 싱글 생활을 너무 즐기는 건지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영업으로 카페를 운영하고요. 트럼펫 연주가, 그리고 방과 후에는 선생님, 그리고 시인, 음악협회 사무처장, 문예협회 일까지 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죄다 하고 살아가지고 밤 9시나 10시는 기본이고요. 늦을 때는 한두 시까지도 집에 안 들어옵니다. 먹고 네 애는 네가 봐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이가? 엄마 좀 봐도 지금 일을 해야 될 시기 아이가? 일한다는 핑계로 손자를 돌보는 건 제 몫입니다. 게다가 제일 가슴 아픈 건요, 우리 손자가 아빠 놀아주 있어. 시끄럽다. 지금 아빠 일한다 안 카나? 일하는 거 안 보이나? 놀아주지도 않으면서 8살밖에 안 된 손자한테 화까지 냅니다. 대체 애 아빠가 왜 저럴까요? 오늘 안녕하세요 해서 도와주 있어만. 네. 흑주 씨는 장녀라 또 네. 효녀잖아요. 아니요. 저도 되게 많은 걸 시키셨어요. 뭐 피아노, 뭐 속셈 여러 가지 시키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데 싫은 걸 자꾸 시키니까 싫으면? 네? 싫은 거라고 했는데 싫음인 줄 알았어. 왜요? 정신 놓지 말아야겠다. 그래요? 싫은 거 배웠다고 치죠 뭐. 예. 싫은 거를 자꾸 시키셔서 제가 약간 안 나가고 도망가고 속을 많이 썩였죠 제가. 아이, 그 정도는 뭐 괜찮나요? 하상우 씨는 어때요? 저는 지금도 똑같이 속을 썩이고 있어요. 어떤 걸로요? 밥 안 먹는 거. 아이 잘못 많이 했네. 그렇지. 자, 오늘 고민의 주인공 한번 모셔볼게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시죠. 아니, 이쪽으로, 계단으로. 아니, 계단인데 거기서 그냥. 아니, 여자를 들던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드님이 다시 돌싱이 돼서 지금은 엄마랑 사는 거예요? 예, 34살인데 1년 조금 넘었죠. 8살 이제 손주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직장생활을 했었는데 이혼하고는 와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을 하고 싶다고 이제 대학교 때 이제 트럼펫 전공을 이제 했었는데 아, 대학교 때? 예. 그러면은 제가 약속을 하나 했죠. 손자 위주로 해서 이제 네 하고 싶은 걸 하라 그랬는데 손자 육아는 다 이제 내 몫이고 내 몫이고 지금은? 내가 이제 일도 이제 지금 직장 생활도 하면서 어머니 일도 하시면서요? 애 때문에 직장 여러 번 바꿔서 이제 봐야 되니까 그 시간에 맞는지 시간대를 맞춰야 되니까 파트타임식으로. 새벽 3시에 나가서 오후 2시에 퇴근? 그래 와가지고 이제 애를 맞출 시간에 이제 데리고 와가 밤참도 해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또 12년 전에 아빠가 이제 좀 병으로 좀 돌아가셔가지고 이 나이에 내가 육아를 다시 하게 될 줄은 이제 꿈에도 몰랐던 거죠. 8살 어린 나이 애기잖아요 아직. 네. 그러면은 엄마를 찾지 않나요? 다행히 이제 아빠를 너무 좋아하니까 어릴 때부터 다행이다. 아기 때부터 이제 희한하게 아빠를 되게 따르더라고요. 아빠 언제 와 이러고 이제 전화를 좀 해라 이러면은 전화도 안 하고 토일은 이제 놀 때가 있는데 피곤하다고 자는 거라요. 안 놀아주고, 애랑. 놀고 싶은데 할머니 아빠는 이제 폰 중독자 같다면서요. 폰 중독자 같다면서요. 아니 사실 이게 자식 때문에 고민이다 나왔던 사연은 우리가 참 이렇게 진행하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자식이다 보니까 앞에 보이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요. 처음에 막 할 때는, 아이고, 그럼 때 못 살겠다고 하다가. 어머니도 그렇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아들 그래도 그런 놈 아닙니까? 어머니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아서 서둘러서 아들을 좀 만나볼게요. 네. 자, 우리 아드님 만나볼게요. 아드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고민 좀 들으셨는데 좀 이해되세요? 네, 좀 고민은 되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이제 길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그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네. 그래도 일찍 들어와서 이렇게 또 아들을 보셔야 되는데 일찍 들어오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이제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일을 진행하고 와중에 이제 중간에 저 애아빠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기가 좀 제가 나간 뒤에 또 얘기가 진전돼 버리면은 저는 모르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그 얘기도 듣고 나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늦어지는 게 좀 허다한 거였죠. 네. 아니 그때 연락을 하는 거잖아요. 엄마는 그런 연락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제 연락해야지 하면서 좀만 빨리 건너야지, 좀만 빨리 가야지 이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또 보니까 한 6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거든요. 사무처장 분회계니까 음악협회 시 음악 말고는 반가운 어떤 선생님, 일을 하시는 카페 건지. 이렇게 또. 음악 일을 하다 보니까 협회 일인데 거기서 이제 사무 같은 거를 봐고 또 문인협회 이제 문인들 협회 문인 협회 또 협회. 예, 그 회원 이제 관련 행사 같은 것들 하면서 SNS 이제 그 시인 작가 이제 오, 해갖고 계속 하정우 씨가. 글 꾸준히 쓰고 있고요. 본업이 뭐예요? 본업이 뭐예요? 뭐가 제일 주된 거예요? 지금 이제 주된 거는 이제 카페에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 뻗쳐서 뻗쳐 나가신 거예요. 혹시 하상훈 씨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SNS도 활동 계속 하고 계시니까 저 팔로우 혹시 하고 계세요? 네. 아, 그러세요? 아니 그 이 많은 일들 하는데 또 팔로우까지 하는 거예요? 방송 모니터도 정말 돈 안 되는 일은 다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막 나한테 들어온 물건 못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나한테 들어온 어떤 조금의 가능성도 다 버리기가 싫으신 맞아요, 분인 맞아요. 것 그런 같아요. 것 그런 것 같아. 근데 지금 일이 되게 많으신데 그게 하루에 일이 다 가능하세요? 아침 6시쯤 일어나서 이제 아들 등원 준비시키고 밥 먹고 7시 50분까지 학교 가서 방과후 수업 준비를 해서 8시부터 9시까지 방과후 수업을 하고 마치고 그 사이에 만약에 협회 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 관련된 일을 해서 시청 가서 이제 서류 제정 일을 정리하고 10시나 11시쯤에 카페로 가서 이제 카페 운영을 하고 5시부터는 또 연주를 하러 가기로 하거나 아니면 또 리허설을 가서 7시 반 연주를 하고 그다음에 마치고 집에 와서는 이제 관련된 업무 서류까지 처리할 게 있으면 또 처리해가서 메일 전송해주고 그 뒤에 저 관련된 글을 정리해서 다듬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보내요. 일을 이렇게 많이 해도 하루에 아들을 꼭 보시는 거죠? 네, 방과후 수업에 아들 나간 학교를 나가거든요. 애들한테 아빠가 저 학교 선생님이다 이런 걸 보여주실 것도 있고 해서 꼬박 같이 데리고 방과후 수업을 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빠가 지금 같이 놀아주는 게 아니고 네. 일단 공부잖아요, 그지? 그렇죠. 놀아준다는 개념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보는 거래요. 회사 마치고 와보면은 집이 완전 엉망진창이라 막 이불도 안 개고 설거지도 그대로고 아침도 안 먹고 갈 때도 있고 막 대충 미기가 보낼 때도 있고 옮겨갖고 그냥 데리고 갈 때도 있고. 아니 집안일을 언제 빨래하고 집안 청소해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짧게 틈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안 한다고 봐야 돼, 거의 안 한다고 보는 게 맞죠. 그 제일 힘든 건 사실 집안일도 집안일이지만 이 크는 아들이 그 몸으로 놀아주는 게 진짜 제일 힘든 건 저도 아들을 키워봐서 알지만은 아이랑 지금 막 같이 놀아준다라는 게 너무 힘에 부치죠. 그렇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내 딱지 치자면 팔이 아프잖아요. 딱지. 아유, 지금 할머니 오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게 들은 것도 있는데. 아, 저도 딱지 진짜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딱지. 이제 로봇가 요즘 이제 그걸 그대로 조립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혼자 못하니까. 어머니는 돋보기 끼고 그걸 조립해드리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아빠가 시간이 여건이 안 되니까 이제 내가 먼저 해보고 그러다 또 안 되면 이제 키즈 카페 같은데 이제 좀 이제 데리고 가고. 근데 아빠한테는 투정을 안 부려요, 아이가? 아이고 투정을 이제 부리죠. 부리면은 이제 말이 조금 이제 가격하게 나오고 이제 애가 이제 내한테 이제 일러주면은 이제 니 때문에 할머니 싸우니까 일러주지 마라 하든지 혼자 놀아라 하든지. 이제 아들이 손자한테 니 때문에 지금 내가 할머니랑 싸우고 있잖아 이러면은 사실 애도 깜짝 놀라고 또 그거를 보고 있는 할머니도 아 괜히 나 때문에 손자가 지금 혼나는 거 아닌가. 아니 그거 좀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 고개를 좀 드세요. 예. 왜냐면 좀 너무 또 눈부셔갖고. 예. 죄송합니다. 야, 왜냐면 어머니 앞에서 면목 없어가지고 계속 고개 숙이는데 무슨 마음인지 알지만 좀 할 얘기는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들 문제로 주인 문제로 이제 다투게 되면은 그 감정이 격양돼 있다 보니까 그 기분 그대로 애한테 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저도 약간
아주 힘들다 막 이렇게 하면은 어머님은 이렇게 네가 저질 네가 처리 네가 왜 힘든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저도 그런 게 상처 받는 거죠. 아드님 얘기는 엄마가 목소리가 거칠다. 어머니도 좀 그렇게 얘기하시고 뭐 지금 이 대화하신 거는 전혀 좋을 얘기 딱 좋거든요. 모르겠어서 어느 톤으로 화를 내고 할머니는 어떻게 묵뚝뚝하게 아니, 이제 얘기하는지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손주한테 물어보려고요. 어머니한테 얘기해봤자. 예. 안 해주시는 것 어머니 같아서. 얘기해보자. 손주를 만나야 정확해요. 예. 야, 잘생겼다니. 자, 우리 손주 이름이 이주영. 이주영이 어딨어요? 이주영! 자, 자기소개 좀 해봐요. 자기소개 이름하고. 주영이 일어나서 자기소개 시작! 안녕하세요. 8살 이주영이에요. 알았어요. 주영이 선서. 솔직하게만 얘기하겠다.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진짜 솔직하게 다 얘기해야 돼요. 다 해야 돼. 알았어요. 그러면 영자 언니 이뻐요? 아니요. 알겠어요. 진짜 내가 그렇게 안 이뻐요? 나 그렇게 생각해. 할머니가 얘기하는데 아빠 들어오실 때까지는 안 잔다면서요. 네. 아빠가 좋아서요. 아니 근데 이전에 아빠한테 폰 중독자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진짜예요? 네. 밤에는 책 읽어요. 게임은 안 해요, 아빠? 게임 해요. 게임도 하고. 그러면 아빠가 핸드폰 안 하고 뭐 했으면 좋겠어요? 쟤랑 같이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쟤랑 같이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뭐하고 놀았으면 좋겠어, 아빠하고. 축구요, 축구. 고! 집에 축구공 있어요? 바람 빠져서 버렸어요. 아빠가 일부러 바람을 뺀 건 아닌가요? 아빠 때문에 혹시 걱정되는 거 있어? 네. 위험. 위험? 위험한 거. 위험해? 아빠가 위험해? 아, 나는 위장에 염증이 있다고 그러는데. 주영이가 볼 때도 할머니가 힘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래. 애매한 거는 또 저렇게 모르겠어요 하고 영자 누나 이뻐 그런 거는 그건 애매한 건데 왜 애매한 거 이렇게 다시 물어볼게 영자 누나 이뻐요? 아니요. 아이도 뭐 많이 안 봐주고 늦게 들어오고 근데 일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네. 용돈이라든지 생활비를 좀 두둑하게 주시는지. 당연히 그러겠지. 일을 많이 하시니까 우선. 생활비는 줘야죠. 전혀. 내가 그진 다 이제 손자 옷값이고 뭐 이제 애한테 들어가는 모든 게 이제 근 한 달에 한 70에서 150 정도. 은근 지금 제가 애한테 왜 그래 해주냐면은 이제 엄마도 없는데 내가 안 돼 하면은 이제 지 마음에 또 기죽을까 봐. 상처가 이제 싸움이 돼버리고. 어머니가 월급 타서 생활비로 들어간 지가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네, 임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갖고 일단 입원시키라 해놔놓고는 이제 필요한 거 다 사고 거길로부터 이제 집에 들어와서 하니까는 이제 생활비고 이제 저것들 먹는 것까지 그럼 어머니가 월급이 많이 타세요 좀? 차문에 들어가는 거 이제 그쪽에 파킹이죠. 여름 되면은 진짜 땀도 많이 흘리고 막 기계 한 대당 막 엄청 200, 덥죠. 한 500도씩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풍기도 마음대로 못 켜는 게 그게 열이 식으면 제품이 안 되니까. 카페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운영이 막 장사가 막 잘 되는 게 아니어서 다 떼고 나면 남는 건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20이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 수업이라고 말고 연주 같은 것도 한 달에 한두 번, 세 번, 많은 번 많은데 이제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한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네. 그래서 따로 어머니한테 드릴 여건이 이제 안 되고.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도 당장에 돈이 안 되니까 그걸 나중으로 좀 미뤄두든가.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생활비도 되고 정신 차려야 될 텐데 왜 그럴까요?
나는 어머니한테 생활비는 아들이 다 대주는 줄 알았어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저도 공장 일을 하다가 한 달 내내 어지럽길래 병원 갔더니 근육이 혈관을 눌려가지고 피가 머리로 안 통해서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장시간 쉬든지 아니면 그 일을 관두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안 맞는 것 같다고. 그 와중에 이제 이혼도 했고 이제 음악 같은 것도 이게 그걸로 내가 다시 잘해봐야지 그런 욕심을 했던 거 아니었었거든요. 이제. 그냥 이제 했던 거였었고 다시 저를 찾아주니까 그렇죠. 그런 감사한 마음에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는데 초반에는 학생 신분이었으니까 어머님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죠. 근데 계속 결혼 생활하면서 어머님한테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머님한테 의지하는 게 그냥 좀 습관이 되고 당연시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릴 때부터 이제 사고 치고 다니면 되게 어머님이 수업 다 해주셨고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 속에서 영양적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어머님 잘못이에요. 맞아요. 진짜 잔인하다. 네. 아니 왜냐면은 인정해요. 그건 인정해요. 인정을 하시지만 끊지를 못하셨잖아요. 손자 생각을 하니까 또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이렇게 그냥 자식한테 온갖 사랑을 다 베풀기만 했는데 결국 어머님이 가장 잘못한 거라는 얘기를 듣게끔 만든 아들은 천하의 불효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들, 그냥 그렇게 고개만 숙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구나라는 거를 지금 엄마랑 눈을 마주치고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느껴야 돼요. 왜 엄마가 뭐든지 다 퍼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아까 저는 이런 스토리를 듣고 되게 엄청 막 포기할 수 없는 꿈인 것처럼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음악도 뭐 다시 누가 이렇게 얘기해서 해보라니까 했다고 하시고 이렇게까지 가족들을 힘들게 할 만큼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하고 계신 건지. 음악 같은 경우는 저한테 제일 큰 한 10년 넘게 일밖에 없이 살았어요. 근데 잠깐만요. 잘 해보려고 이제 결혼 생활 잘 해보려고 음악도 관둬버리고 공장 일을 하고 그게 살았음에도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었고 음악도 솔직히 말해 진짜 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하고 싶죠. 제 욕심은 아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면 욕심이죠. 되게 엄마 상처 주는 거죠. 죄송한 마음도 있고. 편치 않죠. 계속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게 너무 아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이제 근데 제가 자식 하고 싶다는 걸 하고 싶은 거는 저도 비슷한 거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엄마도 그 맨날 불 앞에서 일을 하셨어요. 어머니도. 30년 넘게 그 새벽에 나가셔서 11시나 돼야 들어오셨어요. 밤 11시. 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글 쓰는 일을 시작할 때 회사를 그만두고 해야 되는데 이제 6개월, 7개월을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월급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난 이 일을 하고 싶긴 한데. 근데 6개월, 7개월이 되니까 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해도 내 주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할 수 있었거든요. 저도 그때 33살이었어요. 아이까지 있으시잖아요. 나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꼭 내가 아무리 하고 싶거나 내가 아무리 꿈이라도 내 주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지 않는 그 선에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되게 나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나를 위한 일이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일이고 그럼 내가 되게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이런 글을 썼어요. 해야 하는데 해야 했는데 효도라는 글을 썼거든요. 어머니도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아이도 언제까지 아이가 아니에요. 적당히 현실에 타협하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도 정말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살짝 여쭤봐도 됩니까?
관련 자격증 따서 좀 더 안전적인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캐드나 뭐 소방 안전 관리직 자격증 딸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좀 생각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지금 하고 있던 거 다 관두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죠. 협회는 공부를 다 하고, 두고. 네. 어머니 아드님은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어때요, 어머니? 아이한테 가장 고마운 일인데 이제 고등학교 때 왜 음악을 시작했는가 제가 아니까는 이제 아이고 좀 그런 면은 있는데 꿈을 접는다니까 그것도 싫으신 거예요, 어머니 또? 싫다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시작한 걸 아니까는 다 큰 자식 참 가르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어머니. 근데 환경이 가르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환경을 만들어준 건 어머니일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변하기보다 어머니가 변해야 아들이 변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지금. 어머니도 바뀌어야 돼요. 어머니도 우리한테 약속해줘요. 그럼 뭐 어떻게 줄여야 돼, 바뀌실 어머니? 거예요, 엄마? 50만 원씩 내놔라고. 내놔라고. 50만 원. 그때까지 계속 얘기해야죠, 어머니.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고 조용히 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줘. 우리 아드님 네. 그 표정 좀 짓지 마. 내 아들이 아닌데도 도와주고 싶어. 표정이 왜 이렇게 안쓰럽게. 또 그 표정. 좀 당당하게 해. 적어도 주에 3, 4회는 집에 들어와서 3, 4회요? 네, 주말에도 뭐 하루 종일 아니더라도 나가서 놀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한테 기대는 게 아니라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아들로 아들 잘 키우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예. 큰 건 아니고 너무 기대하시는 것 같아서. 요만한 축구공이에요. 우리 태균 씨가. 예. 아빠한테 주세요. 아빠랑 해봐 한번 잡아요. 진짜 오랫동안 안 했구나. 아빠, 저, 같이. 저, 뺏어. 그래. 야. 좋아? 할머니 이 모습 보니까 좋아요? 아빠랑 놀을 거예요? 네. 매일 놀아준대. 고민이다 아니다. 고민이면 눌러주세요. 저는 정말 정신 차리시고요. 안 되는 일 없습니다. 그럼. 저도 7살 때 아빠가 엄마랑 했던 당신 국주 낳고 일주일 동안 안 들어왔잖아는 농담을 한 건데 왜 아빠는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왔지? 내가 싫었나라는 생각으로 아빠는 나를 그렇게 안 좋아했었나라는 게 아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지금 되게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주영이가 아빠와 추억을 그려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아빠를 그리워할 때가 아니라.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민이었겠다, 힘들었겠다 생각하시면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몇 표나 나왔을까요? 자, 200명 중에 160표, 170표, 150표.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뜻밖의 요가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주인공에게는 고민원 상금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